이번 금요일 드디어 평창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겨울올림픽이 깔끔하게 성공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국민의당 역시 온 마음 모아 성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전력을 다해 준비해온 겨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계에 떨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평창을 준비해온 그 시간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온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자신의 도발을 감추고 평화 공세를 여는 무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논란에 매몰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작전 논란,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검토 지시 등은 심각한 분쟁의 사전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공격 등 군사적 옵션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 어떤 도발과 망언도 삼가해야 합니다. 열병식의 과도한 군사적 과시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인 제재 공조를 강인하게 견인해 나가되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이에 기초한 양국 정상의 긴밀한 대북 공조가 최고의 해법이자 최선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은 큰 수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자 사명입니다. 또한 선거 연령 18세 이하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비록 학제 개편과 연결짓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 인하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선거 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 한국뿐입니다. 나머지 32개국은 모두 18세 이하, 오스트리아는 16세입니다. 공무 담임, 혼인, 병력, 납세 등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은 부과하면서도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대선 때부터는 투표일이 12월이 아니라 2, 3월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현행 선거 연령을 유지하면 대학교 1학년은 아무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 연령 인하만큼은 반드시 이뤄냅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개헌 및 정개특위에서 이번에야말로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정치공학적 계산만 일삼아왔던 정치가 미래 세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경쟁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2017년 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창업 활동 지수가 2016년 14위에서 23위로 크게 추락하고 기업 간 기술 협력이나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등 핵심적인 지수와 주요 순위가 과거에 비해서 추락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도대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와 비교해 우리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권 홍보에만 매몰된 문재인 정부는 취약한 것은 그저 숨기기에 급급만 하니 개탄할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열망이 있다면, 진정으로 미래 대비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과학기술의 성적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평가를 통해 드러난 현실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는 심각해서 두뇌 유출 지수, 과학기술인 자긍심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대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도 미래 대비도 해낼 수 없습니다.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 연구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는 연구 주제 선택, 투자 배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는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해 줄 때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창업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요청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